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USDT는 185조 원, USDC는 78조 원을 넘었고 바로 최근에만 해도 테더가 10억 달러, 서클이 5억 달러를 또 찍어냈죠. 그렇죠. 예전 같았으면 이건 시장에 총알이 장전됐다. 다시 말해 엄청난 상승장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랬죠.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 자금, 소위 드라이 파우더가 그만큼 쌓였다는 거니까요. 모두가 환호성을 지를 만한 소식이었죠, 과거에는요.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시장은 거의 미동조차 없어요. 네, 너무 조용하죠. 모두가 기대했던 상승 랠리는커녕 비트코인도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냥 옆으로만 기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물은 가득 찼는데 수문을 열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왜 시장은 이렇게까지 잠잠한 건지 오늘 바로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증가가 왜 더 이상 시장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아, 세 가지나 있군요. 네, 단순히 돈이 늘었다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숨겨진 자금의 흐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근본적인 역할 변화, 또 시장 참여자들의 얼어붙은 심리까지 그 구조적인 변화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자료들을 보면서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흘러가는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그리고 현물 거래소 입금, 비트코인 매수 이게 거의 공식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죠. 자금이 자산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밀어올리는 현물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하는 파생 상품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으로요? 네, 이건 단순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데이터로 확인된다니 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들이 보이나요? 파생상품 거래소에 예치된 USDT 잔고, 특히 ERC20 기반 USDT만 봐도 지난 몇 달간 400억 달러에서 무려 6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잠깐만요. 400억에서 600억 달러라고요? 네, 그럼 순수하게 늘어난 돈만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7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웬만한 한국 대기업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돈이 전부 자산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단기 변동성 베팅 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건 반대편의 상황이에요. 반대편이라면요? 같은 기간 현물 거래소에 예치된 USDT 잔고는 오히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건 마치 강물의 상류는 넘쳐나는데 정작 농사를 지어야 할 하류의 논밭은 바싹 말라가는 것과 같은 형국이죠. USDC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현물 거래소 잔고가 6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와, 숫자 자체가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돈이 시장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 돈으로 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려는 수요는 거의 없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현물 시장에 들어온 돈은 매수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의 기초 체력을 다지고 상승의 발판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파생상품 시장으로 간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자금은 주로 높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베팅하는 극도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요즘 시장이 오를 듯 말 듯 투자자들 애만 태우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릴 힘은 약해졌는데 위아래로 흔드는 힘만 강해진 상황이랄까요? 이게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첫 번째 이유군요. 네,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되는 대신 단기 투기의 휘발유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돈의 물줄기가 아예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군요. 흥미로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파생상품 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것도 결국은 투자의 한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시장 전체가 이 정도밖에 반응을 못한다는 건 혹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이자 훨씬 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아, 두 번째 핵심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 혹은 거래용 화폐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에서 실제 가치를 교환하고 저장하는 실사용 자본으로 그 정체성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자본이요? 그 개념이 아직은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IMF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아주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IMF 보고서요? 네, 2025년을 기준으로 USDT와 USDC를 통한 국경 간 송금 및 결제 규모가 무려 1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잠시만요. 170조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네요. 하하, 네. 17조도 아니고 170조 원이면 이건 거의 웬만한 국가의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 아닌가요? 이게 더 이상 암호화폐 시장 내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스케일의 글로벌 금융 이야기가 되어버리는데요.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스위프트 같은 기존의 국제금융망을 대체하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예를 들어보죠. 테더가 10억 달러의 USDT를 새로 발행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돈의 90% 이상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로 흘러들어가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을 사는 데 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더 프린트가 돌아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다들 환호했던 거고요. 테더 발행은 상승 신호다 이런 공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새로 발행된 10억 달러 중 상당 부분, 어쩌면 절반 이상이 암호화폐 거래소 근처에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거래소로 안 가고 어디로 가나요, 그럼? 대신 아르헨티나의 한 무역회사가 인플레이션을 피해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동남아시아의 프리랜서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는 데 쓰이거나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에게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내는 송금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증가가 곧 투기 자본 증가다라는 과거의 공식이 완전히 폐기 처분된 셈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새로 찍어낸 돈의 상당 부분이 투자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실물 경제 활동에 쓰이면서 그대로 흡수되어 버리는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전체 스테이블 코인 파이에서 투자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라는 숫자만 보고 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니 곧 폭등하겠구나라고 기대하는 것은 호수에 댐을 짓고 있는데 강 하류의 수위가 왜 높아지지 않냐고 묻는 것과 같아진 거죠. 그렇군요. 돈의 목적지가 파생상품 시장으로 바뀌었고 또 돈의 근본적인 쓰임새마저 실물 경제로 확장되고 있다. 두 가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어떤 점이신가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거래소에 남아있는 명백히 투자를 위해 대기 중인 스테이블 코인만 해도 수십조 원이 넘잖아요. 이 돈들은 왜 그냥 잠만 자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이 바보도 아닐 텐데 뭔가 움직이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정확하게 마지막 퍼즐 조각을 짚으셨습니다. 아, 이게 마지막 이유군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데이터나 기술적 분석을 넘어서는 영역, 즉 시장 참여자들의 얼어붙은 투자 심리입니다. 현재 시장 전반에 깊은 비관론과 공포가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만 봐도 예전에 그 뜨거운 열기는 찾아보기 힘들고 다들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뚜렷하죠. 자산운용사 매트릭스포트가 매주 발표하는 시장 심리 지표를 보면요. 현재 시장은 공포 단계를 넘어 극단적 공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극단적 공포요? 네,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현금, 즉 스테이블 코인을 손에 쥐고 있더라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자산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느니 차라리 가치가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돈은 있는데 그 돈을 쓸 용기와 확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군요. 네, 매트릭스포트가 현재 상황을 아주 시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 뭔가요? 거래량이 없으면 열정이 생기지 않고 열정이 없으면 거래량도 돌아오지 않는다. 와,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에 갇힌 겁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치만 보며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니 거래량은 마르고 거래량이 없으니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고 활기가 없으니 가격은 오르지 않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저 은행 계좌에 예금처럼 쌓여만 가고요.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나요? 비슷한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약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초입입니다.
아, 2022년. 당시에도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다들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을 팔아서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고 폭락장만 피하자는 심리가 강했죠. 맞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이 많은 드라이 파우더가 결국 저가 매수세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희망 섞인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결국 투자 심리가 완전히 꺾이면서 그 돈들이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아예 떠나버렸죠. 그렇습니다. 시장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자 투자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나 달러로 환전해서 아예 시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은 절벽처럼 무너져 내렸죠. 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자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을 움직이게 할 투자자들의 열정과 확신이 실종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는데도 암호화폐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이유,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첫째는 자금의 경로 변경입니다. 새로 유입된 자금이 가격을 직접 끌어올리는 현물 시장이 아니라 단기 변동성에 베팅하는 파생상품 시장이라는 우회로로 빠져나갔습니다. 둘째는 자금의 정체성 변화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투기 자본만을 위한 대기 장소가 아니라 국경 간 송금과 결제를 책임지는 실물 경제의 거대한 금융 인프라로 진화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자금주인의 심리 변화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극단적인 공포 심리 때문에 남아있는 투자자들마저 스테이블 코인을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관망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과거 시장을 지배했던 스테이블 코인 증가 이꼴 시장 상승이라는 필승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을 분석할 때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라는 숫자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함께 읽어야만 시장의 진짜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명쾌한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실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암호화폐 투기 시장과 점차 분리되어서 독자적인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실제 사용 사례가 투자 사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될 때 비트코인이나 다른 알트코인 같은 투기적 자산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든든한 다리가 사라졌을 때 이 자산들은 과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시장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